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네, 오늘 저는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올라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음, 오늘 제가 한 고객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기존에 얼마 전에 청약 100만 원 이제 걸고 호실을 지정해서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저를 오해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어 거절을 되게 그냥 딱 카톡으로 나한테 뭐 "우리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라는 통보식의 문자로 받고 이후에 이분과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충청도 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관계를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았고, 그럼에도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좀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전 현장에 계약을 하셨을 때도 되게 많이 불안해하시고 감정 상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도와도 드리면서 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였는데 음 참 저는 이제 사람들의 속성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이스만 대표님처럼 사실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분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면모를 보였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건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사람이란.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모르는구나. 되게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만 하는구나. 관계를 유지함에 의해서 그 선택 의사결정이 잘못된 거를 오늘은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엔 저도 이제 신뢰가 점점 이루어져 간 거죠. 정말 한번 금이 가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전에 보험을 했을 때의 이분의 행동과 이제 큰 금액을 하고 거래를 했을 때의 모습이 확실히 달랐고, 그리고 또 용도가 달라지고 또 그분의 상황이 그 전 상황보다 또 더 달라지니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 되는구나.'라도 느꼈고, 또 음 '되게 작은 거에 불안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표인데 마인드가 되게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 봤고, 그러면 '이런 분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큰 언성도 냈거든요. 선생님이 나에 대한 행동과 태도,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었는지,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모험으로, 어떤 행동으로 했고, 그 상황이 망할 상황이냐 라는 부분과, 그러면 당신이 한 행동이 계속 맞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되게 무시하는 행동이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를 알려줬어요. 저는 알려줬는데 그분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이제 제가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우선은 제가 저의 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은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해요. 근데 저는 떳떳한 이유가, 제가 배운 게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배운 게 그 부분이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분이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싫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분의 자격 조건은 거기까지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왜냐면 에너지와 제가 막 이분에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함께 제가 이분을 도우려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 이분이 돈을 되게 엉뚱하게 돈을 써요.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도 못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고, 우선 계속 제가 돈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서 돈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아이스간 대표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했고, 근데 전 그 말이 진짜 100% 믿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돈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경험과, 돈이 없어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저는 얻었고, 그래서 돈 때문에 뭘 못한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간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알겠는 게, 근데 사람이 정말 작은 생각으로, 그리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차피 못 받는 미수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법적 조치로 하는 것까지에서는 끝. 그래서 제가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분이 답답한 것보다 그 사람의 속성,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인생이 왜, 제 자식이 저의 모난 부분, 제가 저를 바꾸고 싶은 부분이 제 자식이 그대로 있을 때 되게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감정이 있거든요. 딱 그 감정이었어요. 나도 저랬고, 나도 그렇고, 그 속성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엔. 그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 잘못이에요. 그게 책임이고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할 일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게 저의 진짜 역할이에요. 요즘 제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자꾸 감정이 자꾸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선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강사들은 이번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초반부에 막 대표님이 감정이 들어가서 전달을 했을 때와 그냥 강사들처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다 1번 적으셨죠? 이거와, 왜 부자들은요, 소득의 50%를 저축합니다. 떼놓습니다. 그건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50%에서 또 50%를 무조건 투자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봤을 때, 감정이 들어가야 그 에너지와 그 집중과 전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고객에 도울 땐 이런 감정이 나오고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제가 그런 관계가 아니거나 제가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은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경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을 없애야지, 없애서 말해야지, 그냥 친절하게 말해야지가 그냥 일반 사원들, 일반 영업사원들이 말하는 부분 같은데, 그냥 영업직.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좀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 고객님이랑 결국엔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저도 고객 한편으론 고객이 그런 행동을 해줘서 한편으로 또 좋았거든요. 그 전에 겉도는 대화들로 저하고 관계를 좀 정보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어서 뭔가 모르게 좀 만나고 나면 불편하고, 뭔가, 나만, 한 사람만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드디어 건드려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전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좋았다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거면 나도 대표님과 선생님과 관계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잃는 거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을 때 고객은 아무 말도 못하는 부분을 봤고, 그리고 놀랬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본인의 행동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변명이 나왔어요. 저는, 이분의 선택이겠지만, 한 4월 말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또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의 선택을 최대한 저는 또 해킹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얼마 벌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저랑 얼마나 저를 신뢰하고 여기에서 진짜 대화를 해가고 그 고객이 뭘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막 코칭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저의 역할은 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스강 대표님도 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의 마인드를 바꿔주시고, 진짜 봐야 되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삼사리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문제의 경제를 버는 기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으로, 그리고 보험으로, 저의 장점은요, 고객들과 거의 지인화가 돼요. 고객들이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편안한 게, 뭐, 무조건
갑과 을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간을 제가 아껴주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받게 해주고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냥 그 외 나머지 생일이나 뭐 그냥 뭐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건 그냥 그거는 따라오는 부가 서비스예요. 저는 우선 그렇게 되면서 플러스 이제 부동산으로 와서 고객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저는 부동산으로 우선 쓰는 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그 와에 제가 지금 배운 대로 자기 자신한테 돈을 쓰라고. 저는 어떤 어르신의 어머님에게는 항상 막 무슨 강좌, 이런 막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런 요가를 배우시거나, 근데 그분의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불편해 하시는 걸 저는 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필라테스 저에게 투자를 하면서 1:1을 받아보면서 제가 무릎이 좀 불편하고 발 아치가 안 좋아서 무너져서 점점 걷는 게 힘들었던 부분을 그 자세 교정을 통해서 지금도 불편은 하지만 그거를 제가 인지하면서 자세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무릎이 아팠던 무릎이 좀 자세를 잘하면 괜찮아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돈을 쓰는 가치가 있는 거구나. 제가 만약 안 그랬었으면요, 결국에 저도 무릎을 수술을 했을 거고요. 저도 그 뼈를 계속 쓰게 되니까 아치가 무너져서 그 복숭아 뼈 같은 그 뼈 이쪽 안쪽에 있는 뼈를 자꾸 쓰니까 얘가 점점 커지고 붓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다면 아무래도 뼈가, 우리가 한쪽 턱을 쓰면 이게 턱이 이렇게 네모내지고 점점 이렇게 자라듯이 이쪽 뼈를 건드리니까 오른쪽 발뼈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 걔가 자꾸 자극이 되니까 병원 쪽에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알겠더라고요. 뼈가 자라는 병. 결국에 자르는 수술을 했겠죠. 그래서 병원은 그냥 그렇게 진단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또 망가졌을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님도 본인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좀 더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누잖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전달을 하게 돼요. 듣는 분에게. 듣지 않더라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이야기, 이런 거 말고도 뭐, 만약 이렇게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좀 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 교육을 투자하고 제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돈, 나의 마음, 나의 돈, 시간이 집중해야겠다는 경청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는 한, 돈을 지불해야 또 경청하는 마음 자세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한 듣고 흘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을, 진짜 정보를,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서 돈 쓰고 경험해서 변화된 경험담을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저를 답답하게 했던 그 분의 대화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잃는 거다라는 말 표현을 했을 때 전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그게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아, 저도 저 스스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낫구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피파리를 통해서 책을 몇 권을 읽었고, 그리고 이 피파리 수업을 또 알스간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서 저는 더 앞을 보는 사람이 됐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됐고, 무엇을 어떻게 틀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책을 그렇게 1년에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깊게 읽지도 않아요. 그냥 쭈루룩 읽었다 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제대로 봐야 할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멘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냥 그걸 외워서 말하는 것과 제가 경험해서 진짜 느껴서 말하는 것과, 그러니 그 고객님은요, 이 말을 제가 누군가한테 하면 누구는 아이고 얘 이상한 애네, 그냥 저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아니구나. 그럼 저도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그래서 편해요. 똑같이 저와 함께 할 사람은 저는 같이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놓아버리면, 근데 저는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알스간 대표님도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괜히 힘 빼고 이러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삶이 편해진 거고요. 고객 정리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제가 뭐 보험 고객이든 뭐 부동산 고객이든 그냥 다 고객이에요. 다 함께 성공을 하기 위한, 고객이 성공할 수 있게끔 내가 도우려고 하는 고객이에요. 그러면 저의 텐션은 늘 똑같아요. 언제나 푸시해요. 그리고 요즘은 푸시가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냥 막 정말 이때 놓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나중에 미안해야 할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계속 푸시를 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와, 당신이 나를 잃으면, 그리고 손해라는 거. 그리고 근데 오늘 고객님은 뭐 화 풀어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막 하시는 분인데, 화 풀어요, 뭐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삐지지 마요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삐지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분의 키워드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저를 계속 오해하고 잘못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고객한테서 을로 있지 않습니다. 네. 이 가르침은 어디서 받았냐? 알스간 대표님한테 피파리 수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고객님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분이 좀 강하게 처음에 나오시더라고요. 좀 짜증나는 말투.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보험 관련으로 이제 수납 관련해서 수납이 안 돼서 그걸 챙겨드리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막 부동산 그걸 괜히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아, 괜히 거기다 돈을 넣어서 또 막 한 달 뒤에 가야 되고 귀찮다느니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이야기와 그분이 한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결국엔 그분의 감정도 올라왔지만, 결국에 그분이 다시 감정을 잡으면서, 좀 미안해하는 그런 위치와, 좀 억울해하는 위치도 좀 목소리 톤도 있었으나, 결국엔,
미안하다는 멘트였죠. 그러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말하지 않았고 저 혼자 끙끙 앓았다면요, 고객은 결국엔 저는 이 고객과 오래 어떻게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뺏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알승환 대표님 만나서 진짜 그분을 위한다면 그런 시간 없이 그냥 관계를 오히려 정리하는, 어느 정도의 그냥 필요한 정보를 좀 도와드리는 정도까지 그냥 여기에서 끝인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건 서로 함께 방향이 맞아야만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아이스간 대표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 고객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 연락을 한 거였고, 근데 거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에 지금의 제가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로 같이 갈 사람은 이게 진짜 소통 능력의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배우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싸우더라도 오해가 생기더라도 결국엔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거는 진짜 아이스간 대표님의 그런 진짜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요. 오늘 딱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고 느꼈고, 그리고 상대를 진짜 위한다면 감정이 안 들어갈 순 없어요. 뭐 아무리 전문가다 뭐 감정을 좀 억누르고 친절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그냥 본인 좋자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는 못 느끼거든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알려줘야죠. 오해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더라도. 근데 어느덧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걸 또 그분도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고객과 좀 짜증도 났고, 그리고 한편으론 그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을 표현을 해서, 그리고 고객을 돕는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고객을 돕는 거. 그 버려지는 돈. 그게 보이거든요. 아이스강 대표님한테 제대로 배우면 이제 사람들이 뭘 잃고 있는지도 보여요. 제 자신이 뭘 잃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행동들, 제가 했던 생각들, 제가 했던 말들이 보여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놓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듣는 입장에만 있는다면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 근데 이 경험이 어떤 누군가는 뭔 소리야 라고 들릴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저의 핵심을 보시겠죠. 여기서 핵심이란 진짜 사람을 돕는 거. 그랜드 카돈이 그 10X 컨퍼런스 리뷰에서 그랜드 카돈이 붙잡고 있었던 거가 키워드가 헬프라고 했어요. 돕는 거. 오로지 돕는 것만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그 영향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막연했던 도와야 되고 돕고 싶고 막 그런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런 게 돕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그걸 알려주고, 또한 그분이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뭐 나중에 영역이지만 우선 저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어차피 뺏길 돈 부동산으로 뺏겨서 자산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고객을 돕는 제 목표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